네, 안녕하세요. 그 로건 고등영어학원 원장 로건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중상고 2학년 학생들이 이거를 볼 텐데 이번 시험 혹시 어땠나요? 어떤 좀 쉽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 뭐 선지가 조금 헷갈렸다 이런 학생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전이랑 조금은 시험의 어떤 경향성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좀 가장 좀 크게 달라진 게 객관식으로만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영어가 좀 약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휘가 되고 어법이 된다라는 가정하에는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100점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시험의 형식이 됐다. 자,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좀 잘해도 서술형에서 영작이 나왔기 때문에 100점 받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객관식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00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런데 이 시험 분석을 하냐? 보통 이 중간고사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있죠? 이 중간고사가 1학 뭐 1학기 중간고사가 뭐 1학기 기말 그리고 2학기 중간 기말까지도 같은 형식을 유지하고 비슷하게 출제하는 그런 경향성이 되게 많았어요. 1학년 때 일단. 1학년 때도 좀 이 중간고사 때 냈던 그런 방식으로 뭐 쭉 계속 냈거든요. 1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고사를 좀 분석을 하면 앞으로의 이제 1학기 기말 그리고 2학기 중기말까지 이 그대로 출제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못 봤다라고 해도 시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좀 진행하면은 즉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못 봤다라고 해도 다음에 내가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점수가 좀 안 좋다라고 해도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어떤 그 시험 분석에 대한 걸 잘 들으시고 굳이 뭐 여기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이게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시험 범위가 이번에 세 개, 정확히 말하면 이게 두 개인데 그 수특 라이트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그랬을 때 일단은 27문제 중에서 12문제, 12문제 이렇게 딱딱 반반씩 나왔어요. 그래서 수특, 라이트, 뭐 모의고사 딱 반반 나왔기 때문에 각각 뭐 모의고사만을 또 공부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특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밸런스 있게 그렇죠?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조금 이제 특이한 거는 외부 지문이 세 문제가 나왔죠. 예. 근데 전혀 공부한 거랑 상관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외부 지문이 총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독해 쪽보다는 뭐예요? 어법 쪽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두 문제가 어법 문제였고요. 한 문제는 순서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좀 보여준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법이 외부 지문이기 때문에 어법을 본인의 실력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비가 안 된다라는 거고 본인의 그 실력 자체, 피지컬 자체, 어법 피지컬 자체를 올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출제 방식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출제 방식. 보시면은 자 지문을 그대로 냈던 게 16문제 굉장히 높은 비율이었어요. 자 굉장히 이제 높은 비율이었는데
지문을 그대로 내는 게 16문제예요. 27문제 중에서 16문제면은 어때요? 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반 이상이 어떻게 낸 거야? 그대로 낸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지문이 그대로, 그러니까 지문은 거의 바뀐 게 없는 거야. 페어프레이즈가 된 게 없어. 다른 학교들이 진짜 페어프레이즈가 되는 게 거의 막 50%가 넘어가는데 이번에 어땠다? 그냥 지문 그대로.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그거 자체를 좀 공부하는 게 되게 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지문이 그대로인데 답이 되는 부분만 바꿔서 출제하는 게 8개.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어떤 거야? 특히 이제 빈칸이나 문맥 어휘에 이런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지문이 있어. 지문을 외웠어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들어갈 빈칸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게 원래 A라는 그 문장이었으면 이 A라는 문장에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어때요?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표현 방식이 다르게 만드는데 얘가 수업 중에 배운 단어야, 배우지 않은 단어야. 배우지 않은 단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틀리는 친구들은 내가 여기는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달달달 외웠는데 여기를 이제 선지를 이제 내려가 보는 거죠. 선지를 내려가 보고 이 내용은 분명히 아는데 얘가 이 A가 그대로 나오지 않은 거지. 그래서 A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선지를 이제 못 알아들어서 답을 못 고르는 친구들이 많죠. 특히 이제 중상고는 이렇게 페어프레이즈를,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딱 페어프레이즈를 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 배우지 않은 단어인데 아이고 아는 단어? 아는 단어인데 어떤 거예요? 좀 수준은 꽤 높은 거지. 꽤 높아. 근데 다행히도 뭐 1학년 때보다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배우지 않은 단어라는 부분에서 좀 친구들이 내가 어휘가 좀 많이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좀 많이 틀리게 된 거죠. 여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조금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험지를 분석하는 이유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 방향을 잡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휘가 부족해. 그러니까 어휘가 근데 부족을 한데 이거를 내가 그렇다고 뭐 모의고사 단어장을 뭐 하나 사서 그거를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내신 대비를 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지문을 공부를 할 때 이 지문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유의어나 동의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왜냐면 그냥 내가 단어를 공부하기는 너무 광범위해. 그치만 여기 지문에 나오는 유의어나 동의어를 딱 지정해서 내가 단어를 좀 더 외운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같은 말을 써놓는 거기 때문에 유의어나 동의어를 외워둔다면은 어때요? 확실히 여기 선지에 외운 단어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선 보통 이 유의어, 동의어 목록을 한 단어당 3개에서 5개까지를 좀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선지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없게끔 내가 좀 어휘가 부족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 때 어휘를 몰라서 틀리진 않게끔 좀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어요.
특히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문맥 어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빈칸도 그렇지만 그 문맥 어휘도 문제 좀 분석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 지문은 외웠어. 그러니까 외워서 이 5개 문맥 어휘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뭔가 알고 있어. 근데 여기 단어를 다 바꿔놓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내용은 아는데 여기 단어를 몰라서 못 고르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대비를 하려면 그 지문에 나오는 동의어 유의어를 어느 정도 외워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8문제라는 거는 되게 높은 비율이죠. 그래도 얘도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이나 주제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그 선지는 어때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배운 단어도 아닌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공부는 필수고 광범위한 단어를 외우기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지문에 나오는 동의어 유의어 정도는 외워줘야지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라는 거다. 네. 그리고 뭐 이거 외부 지문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은 사실은 그 3문제인데 2문제가 어법이고 한 문제가 그냥 이제 순서 문제 독해. 이거는 본인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어법 실력. 그치만 뭐다? 어법도 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사 준동사가 있고 뭐 관계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 답이 되죠. 동사 준동사나 뭐 투부정사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 아니면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접속사 that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험에 포인트가 되는 좀 그런 어법 위주로 좀 개념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좀 대비가 될 수 있다. 대비가 외부 지문까지 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제가 문제 유형별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 문제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잘 봐, 잘 봐. 일단은 요지 문제가 어때요? 요지 문제가 한 문제, 그러니까 내용이죠. 그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되게 문제 유형을 보면은 알겠지만 굉장히 골고루 내요. 문제 유형을 되게 골고루 어 되게 내고 있어요. 잘 보면 제목 문제가 2문제, 주제 문제가 한 문제, 뭐 주장 문제가 한 문제, 일치불일치 2문제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 어법 문제가 총에서 3문제야. 그래도 이게 작년에 비한 비중이 좀 줄어든 거예요. 작년에는 좀 막 4개 이상도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3문제가 나와서 조금 비중이 줄었다. 그치만 이게 비중이 다음에도 똑같이 3문제 나올까요?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1학기 때는 어땠어요?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2학기 때 갑자기 많아졌잖아. 그죠?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법 외부 지문으로 냈고 사실 내부 지문도 좀 바꿨어 어법에서.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사실은 바꿔버리면 내가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문제는 내가 어법 실력으로 풀게끔 냈어요. 아마 뭐 나중에 어법 비중이 올라가더라도 그대로 낼 확률은 없고 진짜 어법 실력으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가 어법을 뭐 처음부터 뭐 팔품사 뭐 문장 선분 뭐 문장의 형식 이것부터 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가야 돼? 시험에 좀 나오는 그 포인트가 되는 그 개념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문맥 낱말이 이제 3문제 되게 많아요. 3문제 굉장히 많아. 근데 여기 문맥 낱말 보면은 거의 다 지문에서 그 답이 되는 부분을 1, 2, 3, 4, 5가 있으면 그 1, 2, 3, 4, 5에 줄 쳐져 있는 부분은 어때요? 다른 단어로 바꿔.
즉 뭐를 물어보는 거야? 너 어휘 그 어휘 자체를 잘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을 좀 물어본다. 그래서 내가 뭐 아무리 지문을 달달달 외우더라도 지금 뭐 단어 피지컬이나 어법 피지컬이 안 되면 이게 점수 나오기가 그러니까 고득점 그러니까 내가 뭐 50점 받을 수 있겠죠. 지문 달달달 외웠을 때. 근데 고득점을 받기는 쉽지 않아. 왜? 안 배운 단어들과 그리고 어법도 내 실력으로 풀게끔 내니까. 맞죠?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연결사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빈칸 문제 빈칸 문제가 5문제가 나와요. 5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5문제가 다 어떻게 나왔어? 이 지문에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여기 나머지는 지문이 그대로지만 이 빈칸 뚫은 부분만 내용은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적는다 그랬어. 이게 A면은 그 A 다시로 적는다 그랬어. 그랬을 때 이 A 다시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배우지 않은 단어들이었다. 즉 어휘 피지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휘 피지컬. 근데 그런 문제 5문제가 나왔어요. 5문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진짜 그냥 지문만 공부를 해서는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좀 많이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뭐 한 문제 나왔고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얘는. 자, 문장 넣기가 2문제 나왔죠. 2문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순서가 특이한 게 외부 지문에서 한 문제가 어디서 나온 거야? 순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용. 그러니까 진짜 나의 순수 모의고사 실력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한 문제 정도는. 자, 그다음에 이제 순서 내부 지문을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맞추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으면 다 맞추는 부분이야. 그 요약 2문제. 이것도 사실 어때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 어휘 피지컬 물어보는 거야. 어휘 피지컬을 물어보는 거지. 왜냐면은 여기 지문은 진짜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똑같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A와 B가 들어갈 걸 고르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A와 B가 들어갈 걸 고르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A, B 이렇게 있으면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단어들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분명 달달달 외웠는데 어때요? 이 밑에 내려가서 내 내용을 아니까 이 요약 문제에 A, B가 들어갈 걸 쓰려고 하는데 이 보기를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change가 있어? change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같은 그 내용을 골라야 되는데 A에 예를 들어서 뭐 modify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modify를 몰라서 막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단어를 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문에 나오는 그 동의어, 유의어 위주로 조금 외워줘야 된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27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 보면 이제 독해, 그러니까 내용 물어보는 게 24문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거야? 일단 내용 파악이 중요해요. 자, 내용 파악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지문만 외워서는 근데 못 풀게 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지를 되게 어렵게 내죠. 선지가 안 배운 단어들로 좀 구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동의어와 유의어를 어떻게 해줘야 돼?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때요? 여기에 나오는 그 핵심 단어들이 있죠. 핵심 단어들에 대한 그 동의어나 유의어를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3개에서 5개를 해서 외워줘야지 이게 좀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광범위하게끔 못한다 했잖아. 어떻게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나오는 그 단어들이 몇 개인데 그거를 내신 때 외우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단어 외우기도 바쁘잖아. 그러니까 그 각각 그 지문에 나온 거랑 관련돼 있는 것만 좀 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알아둬야 되는 건 이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수준에서 벗어난 단어들은 안 내요. 그래서 무조건 모의고사 그 안에서의 단어를 내기 때문에 이 동의어, 유의어도 너무 어려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모의고사 단어,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단어들 위주로 외워주면은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내용 문제가 아까 봤듯이 24문제야. 24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당연한 거야. 일단은 내용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딱 제가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기준이 뭐냐면은 소재를 딱 보면은 그러니까 소재라는 게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 범위에 뭐 self driving car 나왔죠. 뭐 자율주행 그거 나왔죠. 뭐 self driving 뭐 이렇게 나왔어. self driving 나왔다. 그러면 뭐야? 이거랑 그 관련된 내용이 이 순서대로 그 키워드 위주로 해서 순서대로 그 내용이 다 기억날 정도로 좀 익혀둬야 돼요. 그래야지 뭐야? 순서나 뭐 문장 삽입 뭐 아니면 일치 불일치 아니면은 뭐 빈칸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제가 그 시간이 풀 때 어느 정도 남아야지 한 번 더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내가 실수를 잡아낼 수 있고 100점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속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소재를 딱 봤어.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순서대로 다 생각나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내용 공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내가 내 지문만 외워서는 안 돼. 왜 선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단어는 외워줘야 되는데 단어를 다 외우기는 힘들다고. 그래서 지문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동의어랑 유의어를 이제 뭐 세 개에서 한 단어당 키워드 위주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그 키워드 단어들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 네, 이게 좀 필요하죠.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실력으로 풀게끔 내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 개념을 좀 잡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어법을 뭐 팔품사부터 할 거야? 안 되잖아. 어떻게 가야 돼? 실전.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좀 문제를 푸는 실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전적인 어법은 내가 뭐 팔품사를 물어보진 않잖아.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그냥 물어보는 게 딱 정해져 있어. 뭐가 정해져 있어? 동사나 특히 가장 많은 거야. 동사, 준동사. 그러니까 준동사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투부정사나 뭐 과거분사, 뭐 현재분사, 동명사 이런 게 이 준동사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나와? 관계사. 관계사. 자, 관계사라는 건 뭐가 있어요? 관계 대명사, 뭐 관계 부사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딱 나올 게 여러분들 보통 어법 문제 보면은 줄 쳐져 있는 부분 다 이런 부분이야. 세 번째는 보통 뭐 많이 나와요? 또 that 많이 나오지. that. 근데 이 that이 종속 접속사. 종속
종속 접속사 대시 좀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정도를 조금 대비를 해주면 내가 지금 이번에 성적이 조금 안 나왔더라도 좀 더 1학년 이제 2학년 1학기 기말에는 좀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 일단은 우리가 이 분석이 중요한 게 이 기조로 이 경향성으로 선생님들이 갔기 때문에 이 경향성을 1년 동안 유지할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낸 방식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 풀이는 제가 만들었어요. 시험지 분석.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 지문을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시험 문제를 만들었는지 제가 다 분석을 했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답지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영상은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은 꼭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제가 뭐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든 게 있어요. 네, 시험 분석한 거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학원 안 다니더라도 도움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상고 2학년 친구들은 그거 한 번씩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음 영상에서 좀 볼 수 있으면 봅시다.